자, 이제 궁금한 종목 Y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시장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쵸.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도체도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 바닥을 다진 건지 어제의 반도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젠슨왕 CEO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다수의 어떤 성장세 혹은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어제와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젠슨왕 CEO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TSMC를 대신할 기업이 삼성전자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TSMC를 압박하기 위한 젠슨왕 CEO의 어떤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나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팩트는 엔비디아는 올랐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상승은 어제 굉장히 강했으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한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뭐예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강했지만 약한 쪽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마이크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디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죠. 결국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비중을 많이 올려놨다 하더라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풍향계가 되는 기업은 마이크론인데 네. 마이크론이 어제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물론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결국에 HBM 기준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승 연속성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램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어제의 반등은 그냥 일시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기보단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 지수와 좀 연동된 어떤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매크로 변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에 따라서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삼성전자의 지수의 흐름 여기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N달러 환율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 네. 95%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재 매크로 수급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이 매도했다라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고 마이크론까지 지금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삼성전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이 답이겠군요. 그쵸? 지금은 반도체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시세가 번졌습니다. 그럼 어제 소부장의 온기는 역시나 일시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 SK하이닉스가 엄청 강했죠. 네.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강세였다면 사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더 갔어야 되는 그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등락률보다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반도체 IT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소외받았던 소외주들의 반란이었을 뿐 어떤 의미 있는 기업들의 굉장히 강한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상황.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미반도체 올리려면 이수페타시스 올리려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급의 메마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은 자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소외된 종목에 대한 반등만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그래도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성은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주 우리 또 연휴잖아요. 네. 연휴 끝나고 오면 FOMC가 있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혹은 장 중반까지 강한 흐름은 저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장 후반부에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쉬면 또 한 번 바이오나 2차 전지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삼각편대로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네. 벌어지잖아요.
당분간은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다 강하다 혹은 다 명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분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제외하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말은 편하지만 참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 까탈스러운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반도체 탑픽은 하이닉스일까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SK 하이닉스를 8, 삼성전자를 2로 봤다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6, SK 하이닉스를 4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결국 지금 반도체는 HBM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고 엔비디아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SK 하이닉스의 매매 전략은 손절 없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최대한 나눠 사는 게 가장 좋고 저는 만약 오늘 사고 싶으시다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오늘 종가에 한번 천천히 매수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매물이 좀 많을 만한 20만 원을 제가 제시 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20만 원이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뉴스라든지 거래량을 보시면서 저는 당연히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서 HBM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인데 분할로 쪼개서 천천히 들어가자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장 막판에 호재가 나왔던 원전 살펴볼게요. 이제 체코와의 동맹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수주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무언가 윤석열 대통령 손에 들려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원전주 어제 분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최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체코 관련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고 나서 이런 어떤 행보가 조금 빨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온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외교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잘 풀어보려고 나간다라고 하니 당연히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필요는 있다. 더불어 지금 미 대선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원전도 사실은 이 안에 포함이 되면서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을 다시 봐야 하는데 문제는 어제 이 본장에서는 강했죠. 근데 시간외에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다리는 매매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반도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연휴 쉬고 와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지금은 좀 보수적인 답변 주셨는데 그리고 변수도 있잖아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서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꼬꾸라진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의 변수는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한국에서 계약을 할 거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웨스팅하우스 걸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진율적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어떤 계약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라 저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타부타 지금 말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매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태클에도 변수에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도 그럼 보수적이신 거예요? 일단은 소형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형은 워낙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전력 소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소형은 조금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는 일단은 좀 확인하고 가자. 연휴 끝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바라보자 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원전주 내에서 탑픽은 대장일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진과 우진엔텍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좋아서 이쪽을 좀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아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거친 상황이 아니라서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가장 최선우조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한전기술이 수주를 해와서 한전산업이 수주를 해와서 한전기술이 설계를 하면 그 안에 어떤 설비를 조립하고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쪽 원전 공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전 손절가 16,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상승 시에는 22,000원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이 최근에 뭐 전고점인가요? 전고점 직전인데요. 일단 거기까지는 가봐야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이었고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포인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볼게요. 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챙겨야 될까요, 일단? 챙기실 수 있는 종목이라면 네. 챙기는 게 좀 맞겠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 95%는 이미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리스크 물량을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명분 있는 종목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유연한 비중 조절이 지금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포트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로 그렇죠. 좀 쉬어가는 하루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한마디 받아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